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2026년을 앞두고 치매 치료에 어떤 새로운 희망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최신 연구 동향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신의 미래 건강을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을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단순히 치매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라고 하면 왠지 멀게 느껴지거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렇게 숫자로 들으니 더욱 피부에 와닿으시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의학계의 노력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려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노력의 결실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희망적인 소식은 바로 조기 진단 및 예측 기술의 발전입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한참 전부터 뇌 속에서 미세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마치 나무에 병이 들기 전 잎사귀나 줄기에서 작은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병이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알아내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치매 진단이 주로 기억력 저하와 같은 인지 기능 문제가 명확히 나타난 후에야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훨씬 더 일찍 치매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은 단순히 병을 빨리 알아내는 것을 넘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여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이 바로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 연구입니다. 여러분, 혈액 검사만으로 치매 발병 위험을 무려 10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다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실제로 조선대학교 광주치매 코호트 연구단에서는 13년간의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 데이터를 장기간 추적 관찰하여 얻은 귀중한 결과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P-TAU217이라는 특정 단백질 수치를 측정하고 다른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을 함께 분석하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 발병 위험을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검진처럼 간단한 혈액 한 방울로 미래의 치매 위험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이른 시기에 치매 위험을 진단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삶의 계획을 세울 시간을 주고 의료진에게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식단 조절, 운동, 인지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혈액 검사 외에도 뇌 영상 기술 역시 초기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뇌 영상 검사가 주로 뇌의 구조적인 이상이나 종양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기능적인 측면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MRI자 기공명 영상나 PET-항전자 방출 단층 촬영 같은 첨단 뇌 영상 기법을 활용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알츠하이머병의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뇌 속의 아밀로이드 플라크나 타우 엉킴 같은 특정 단백질 침착 여부를 확인하거나 뇌 특정 부위의 대사 활동 감소 또는 뇌 위축 같은 초기 변화들을 조기에 포착해서 아직 기억력이 나쁘지 않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들은 의사들이 병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기술, 바로 인공지능 AI과 웨어러블 기기도 치매 진단과 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이 우리의 수면 패턴, 활동량, 심박수, 걸음걸이, 속도와 같은 생체 신호를 꾸준히 기록하고 AI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뇌 건강에 이상 징후가 없는지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주는 거예요. 마치 나만의 건강 비서가 24시간 내내 나를 돌봐주는 것과 비슷하죠. AI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지 변화를 추적하고 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진단을 넘어 개인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에 최적화된 예방 및 관리 방안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패턴의 수면 부족이나 활동량 감소가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될 수 있음을 AI가 먼저 알려주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는 시기죠. 다음으로
치매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치료는 주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저하를 조금 늦추거나 행동 증상을 관리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는 병의 진행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발전은 바로 질병 조절 치료제, 즉 DMT-DISEASE-마더파이잉 세러피의 등장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서 뇌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죽게 만드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뇌 속에 독성 물질이 쌓여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타우 단백질의 엉킴을 막는 항체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 같은 약물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약물들은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승인되어 실제 치매 초기 환자들에게 처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임상시험 결과 초기 치매 환자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병의 진행 속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늦추는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하니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치료제들은 병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공략하여 병의 진행 자체를 늦추거나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단순히 증상 완화에 그쳤던 약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치제는 아니지만 병의 진행을 늦추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삶의 질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큽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연구도 약물 치료 못지않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복합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더불어 생활습관 개선, 인지훈련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며 간병인들이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심리적, 교육적 중재 방법들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활발한 사회활동, 그리고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인지훈련 등이 치매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보충제나 식품 성분이 치매 예방이나 진행, 억제에 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특정 항산화, 물질 등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특성과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생활 방식 계획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이 치매 예방과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뇌의 에너지 균형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접근법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뇌 신경세포는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NADNICOTINAMID 에더닌, DINUCLEOTID라는 핵심적인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는 이 NAD 수치가 줄어들어 에너지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와 사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발전소에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기가 끊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이 NAD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화합물 P73-A20을 투여했더니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고 병리적 손상을 줄이며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뇌의 에너지 공장을 다시 활발하게 가동시켜 뇌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연구 단계지만 뇌의 근본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법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며 미래 치매 치료에 중요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약물 성분의 구조를 변경하는 아주 기발하고 정교한 연구도 있습니다. KAIST 연구팀에서는 약물 후보 성분의 분자 구조를 조금 다르게, 즉 위치 이성질체를 활용하여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을 악화시키는 여러 원인들을 동시에 조절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인데 이 기술은 활성산소, 아밀로이드 베타, 금속-아밀로이드, 베타 복합체 등 여러 악당들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다중표적 전략인 거죠. 이런 창의적이고 심층적인 접근법들이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의 약물로 여러 병의 원인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면 치료 효과는 극대화되고 환자의 복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경염증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과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일어나 뇌의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신경세포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 치료법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진통 효과를 넘어 뇌 속의 미세아교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의 비정상적인 활성화를 조절하여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이 치매 예방과 치료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염증을 다스리는 것이 치매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이제 2026년을 전후로 임상시험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거나 신약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치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눈앞에 둔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약물들의 개발은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선사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인 아리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AR-1001이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은 조금 독특하게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활용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페이즈 3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그 최종 결과는 2026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인지 기능 개선과 질병 진행 억제 효과가 입증된다면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이 치료제가 전 세계 치매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K-바이오의 자랑스러운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료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미국의 브리스톨 마이어스 브리스톨 마이어즈 스퀴브에서 개발 중인 KARXT라는 약물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약은 뇌의 특정 신경화학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초조함이나 정신병적 증상, 그리고 인지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페이즈 3 임상시험에서 평가 중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 중 초조함이나 불안, 환각 같은 행동 심리 증상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과 간병의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이런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인지 기능 개선을 넘어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BBVIE의 TAVAPADON이라는 약물도 있습니다. 이 약은 원래 파킨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정 증상 개선에도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파킨슨병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운동 증상 치료에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6년 중반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치매와 함께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 역시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므로 두 질환의 치료법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바이오 산업의 큰 손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CDMO 위탁 개발 생산 선두 기업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생산 설비를 선제적으로 증강하면서 앞으로 개발될 수많은 치매 신약들을 대량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대량 생산이 어렵다면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없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CDMO 기업의 역할은 신약이 실제 환자들에게 도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이는 전체 치매 치료 생태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치료제들의 개발과 함께 치매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치매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치료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치료제와 진단 기술의 등장은 이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고요. 이로 인해 더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의 경쟁적인 연구 개발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제 출현을 촉진할 것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NIH는 2026년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 연구 개발 예산으로 약 5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치매 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막대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예산 중 일부는 구강 건강과 인지 기능, 그리고 치매 위험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구강 건강이 단순히 치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잇몸병을 유발하는 세균이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와 구강 건강의 관계를 밝혀내는 연구는 예방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치아 건강부터 뇌 건강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진행된 알츠하이머병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치매가 불치병이라는 절망적인 인식을 넘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면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일부 증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뇌의 에너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NAD 연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뇌세포가 활력을 되찾으면 인지 기능 또한 다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희망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NIH는 또한 사람 중심의 협력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인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능, 신체 건강,
그리고 사회적, 정서적 웰빙 등 치매가 환자 개인의 삶에 미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공평하게 파악하고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즉, 환자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연구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결국 치매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을 넘어 환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는 의료진, 연구자, 환자, 가족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최신 연구 동향을 통해 보셨듯이 우리는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기 진단 기술의 눈부신 발전, 질병의 근본 원인을 공략하는 새로운 치료제들,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법의 개발은 치매 극복의 희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 건강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희망적인 소식들을 기억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적극적인 자세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활발한 사회활동, 그리고 지속적인 뇌활동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치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하셔서 새로운 희망과 정보를 전해주세요. 함께 노력하면 치매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닌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